생동차로 1년 4개월 조금 넘게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저는 되게 반복을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1차가 안 돼 있으면 2차를 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9시간 조금 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는 시간도 최소 7시간은 자고 쉬는 걸 되게 확실하게 정해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5회 감정평가사 합격생 분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평가사님은 김선목 평가사님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35회 합격한 김선목이라고 하고요. 생동차로 1년 4개월 조금 넘게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네. 나이는 이번에 27살입니다. 네, 생동차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거의 없는 드문 케이스. 평가사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 저는 이제 원래 학원 강사 일을 했었었는데 하다가 개인적인 일로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창 찾던 중에 학교에서 교수님이 평가사를 하시는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단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래서 평가사를 하려면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봤는데 가치 판정이라는 말이 되게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강사들 중에서도 뭐 가격에 대해서는 내가 판사다, 뭐 판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판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게 되게 인상 깊으셨나 보네요. 준비하실 때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허페스에서 공부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1차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특히 모의고사를 하우패스에서 제일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제 직접 학원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1차에서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2차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2차를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는 분이 이제 평가사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우패스 되게 괜찮다 이렇게 추천을 또 해주셔서 제가 또 생각했던 것도 있고 추천도 받으니까 하우패스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평가사님한테 제일 어떻게 보면 끄집어내야 될 부분이 생동차 합격이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희망하는 부분인데 그 공부 스케줄이라 할까요? 또는 또 나만의 공부 방법 1, 2차를 병행을 하지 해오셨고 1년 4개월이시잖아요 공부 기간이. 그러니까 그 부분 뭐 스케줄이나 공부 1, 2차 비중이라던가 또는 내가 준비했던 뭐 공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1차를 처음에 준비할 때는 제가 하루에 9시간 조금 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하고 토요일은 그래도 저녁에는 이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조금 컨디션 조절해야겠다 하면 저녁에만 조금 쉬고 해서 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요일은 무조건 쉬었어요. 그래야지 다음 주에 또 5일, 6일을 달릴 수 있으니까 자는 시간도 최소 7시간은 자고 쉬는 걸 되게 확실하게 정해둔 것 같아요. 대신에 평일에는 할 거 무조건 하고. 그러면 1년은 쉬고 6일은 반드시 공부하고. 그러면은 1년 4개월 중에 1차 합격하고 나서는 2차를 1차 전에 병행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합격하고 이거는 제가 좀 다른 분들이랑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차를 보통 하시기 전에 실무를 먼저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1차가 안 돼 있으면 2차를 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1차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차 공부해서 전년도 기준 모의고사를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익숙한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이제 뭐 기본서나 어딜 봐도 전년도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봤을 때 제가 7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2차에도 되겠다 해서 1차를 내려놓고서 2차만 이제 쭉 하다가 12월쯤부터는 이제 슬슬 회계 건드려 보고 다시 기억해 보고 그러면서 처음에 할 때는 2차를 2, 1차를 1 이 정도 비율로 2대1 정도 비율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 1대2로 다시 바꿔서 1차 비용을 늘리고 그리고 시험 한 달 전에는 1차만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2달 정도는 1차를 전념하셨고 어느 정도 기준선 70점이라는 자기만의
기준치를 맞추고 나서는 병행을 하셨고 네, 맞습니다. 1차 다가올 때는 또 1차 비중을 늘리고 네. 그럼 결국에는 2개월은 빼고 네, 1차 마칠 네, 때까지 그렇죠. 병행을 네, 하다가 1차 마치고 나서 2차를 전념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1차 과목에 5과목 중에서 볼륨이 제일 큰 게 회계하고 경제인데 네. 공부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하루에 회계를 3시간을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푼다고 치면은 맨 처음엔 10문제 정도밖에 못 풀었을 때도 있었어요. 3시간 동안 그냥 계산 문제를 풀어도 10문제, 15문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답안지 안 보고 내가 이 정답을 도출해내는 거를 했어요. 그냥 이제 정답을 나중에 보긴 하지만 이거를 내 힘으로 온전히 풀 수 있는 거를 만들어냈을 때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계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은 모르는 건 넘기되 아는 건 무조건 풀자. 내가 80분이 이제 2교시 시험 시간이니까 여기서 네. 최소 50분은 회계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니까 이제 시간은 있으니까 풀었을 때 틀리지 말자.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드시 모르는 게 나오니까 여기에 당황하지 말고 과감하게 넘기자. 그리고 세 번째는 푼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죠. 아, 푼 문제를 반복해서 네, 푼다? 왜냐면 이렇게 10분, 15분 뭐 이렇게 한 문제 푸는데 이렇게 걸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두 번 풀면은 이게 뭐 5분이 되는 거고, 세 번 풀면 보자마자 따다닥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고. 요런 회계를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경제는 어떠실까요? 경제는 제가 미시 경제학 쪽에는 원래 좀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경제를 할 때는 미시가 이제 아무래도 수요 공급이 주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거실을 그냥 대입을 시켜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했을 때 사실 뭐 정확한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방법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부담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회계보다는 훨씬 부담 없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까 회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중에 실무 법규 이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반복하는 거. 저는 되게 반복을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암기 과목에 해당하는 뭐 학원론, 정관법, 뭐 민법 이때는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데 특히 이제 뭐 신탁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가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있었어요. 사람도 많고 관계도 많고 상황도 많고 해서 그런 걸 도식화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했을 때 글이랑 그림이랑 다르니까 이런 거였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관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되게 많잖아요. 분량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릴 건 버리되 맞춘 건 무조건 맞추자. 그래서 처음에 뭐 국토계획법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또 감정평가사법도 어차피 또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수험계에서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과목은 챙겨야 되는 게 맞고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봐도 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개인이 딱 봤을 때 한 2번 정도 돌려보시면은 이거는 나한테 안 와닿는데 이런 게 있으실 텐데 분명히 그런 거 그냥 과감하게 넘기셔도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고 하는 거에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원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넘길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 연습할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고 40문제를 풀면은 25분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25분은 진짜 넉넉 잡아서 25분을 준 거다, 나한테. 기준이 명확해요. 전략을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평가사님 생각하시기에 1차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1차 시험은 저는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넘길 건 넘기고 할 건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원론이 쉽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여기에 신경을 좀 더 써서 경제에 시간을 더 부여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감관법에서 조금 더 비중을 줌으로써 여기서 시간을 아껴서 감관법은 길어도 30분 안 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그래서 회계에 올인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전체적으로 1년 4개월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평균적인 공부 시간, 하루에 하는 공부 시간, 그러면 평균적인 하루에 평일 기준으로 1차 때는 좀 제가 아까 9시간, 6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2달 이후에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2차를 준비할 때는 최소 10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근데 대신에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 일요일은? 네. 쉴 때는 혹시 뭐 어떤 거 하셨는지 뭐 있을까요? 이제 인간관계를 아예 포기할 순 없으니까. 친구분들. 그럴 때 이제 약속을 잡아서 저도 이제 환기도 시키고 들어오고. 또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근데 주로 친구들이랑 많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실무, 이론, 법규 딱 3과목인데 네. 그 3과목 각 과목별로 가장 중요한 이건 좀 지키자 하는 게 있으십니까? 실무는 아무래도 저는 계산 문제라고 처음에 생각을 접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접해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이제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도 그렇고 수학학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많은 문제를 다양하게 접해야지 어떤 계산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많은 문제를 접해보자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많은 문제를 접한다는 게 마냥 좋은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도 하우패스 실무 교재가 2권이 있잖아요. 문제 푸는 교재가. 네. 한 권당 최소 5번 이상은 풀었던 것 같아요. 5번이요? 네. 최소 5번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네. 보기만 해도 이거 뭐다라고 알 수 있게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셨네요. 이 테마가 나오면은 내가 뭘 신경 써야 되는지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풀기 급급하고 이제 뭐 20점짜리면 20분에 풀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거조차 못 지키고 급급하게 풀기 바빴는데 하다 보니까 포인트를 좀 더 챙길 수 있었고 그렇게 논점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도 반복이죠. 반복이다. 반복이 키워드 같네요. 사실 투입하는 것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론은 어떠세요? 이론은 아무래도 되게 방대하잖아요. 이제 뭐 실무 기준도 알아야 되고 검칙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기본서나 뭐 책 교재들 많이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외운다는 게 사실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되게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론을 할 때. 글 쓰는 재주도 많이 없었고. 이론에서는 GS를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게 이론을 풀다 보면은 문제를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를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아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한 주제를 줬을 때 뭐 A, B, C 이런 최소 3가지는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법규는 어떠셨어요? 법규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법도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이론이랑 법규가 되게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죠. 근데 법규는 처음에 법도 외우고 뭐 행정법이랑 산법들을 외워야 되죠. 그리고 또 교재에 따라서 이론이랑 뭐 학설이랑 판례 이런 것들을 많이 외워야 되는데 이론보다 법규가 전 더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결국에는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울 생각을 안 했어요. 어차피 실무도 많고 이론도 많은데 법규까지 내가 완벽하게 외운다? 이거는 난 안 된다. 이거를 알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니까 천천히 봐야겠다. 대신에 계속. 그리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실무랑 이론이랑 법규를 저는 매일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실무 시험, 이론 시험, 법규 시험 순서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실무, 점심에는 이론, 저녁에는 법규 이렇게 해서 매일 봤어요. 매일. 네. 3과목을 매일 보여주셨네요. 네. 하우패스 GS 스터디의 뭐 장점? 아니면 또 좋았던 점? 특히 이제 이론이랑 법규 같은 경우에는 예시 문제를 본다고 해도 와닿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GS를 하다 보니까 와서 특히 3, 4기 때는 제가 직접 와서 GS를 했었었는데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 여쭤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쭤봤을 때 되게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되게 잘해주시고 기본 문제 연습장에 있는 거 말고도 다른 문제를 접해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직접 와서 하다 보니까 옆에 다른 같이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자극도 되고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1년 4개월이 짧아서 슬럼프 없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슬럼프 또는 뭐 힘든 거 있었으면 어떤 게 힘드셨고 또는 뭐 그 극복은 어떻게 하셨는지 나만의 방법이 있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앉아있게 되잖아요. 아무리 뭐 제가 10시간이라고 해도 자는 시간 빼고도 뭐 쉬는 시간이 있긴 하다만 앉아있다 보니까 몸도 이제 예전보다 좀 자주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감기도 좀 자주 걸리고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이걸 붙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심을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심적으로, 몸적으로 조금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신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가 되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좀 덜 되더라도 어제보다 하나라도 더 알아가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고, 그래서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하루는 언젠가는 공부 안 하고 앉아만 있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전 저한테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한테 부끄럽지 않게 공부하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고 꼭 합격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이제 집안에 이제 할아버님한테. 할아버님한테. 네. 자기 멘탈 관리가 엄청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뭐 게임 또는 뭐 운동 뭐 이렇게 있는데 평가사님은 그냥 멘탈을 잡아가면서 공부하셨던 대단하신 것 같네요. 16쪽으로 원래는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제 20쪽에 다 나왔거든요. 평가사님은 각 과목별로 16쪽을 기준으로 푸셨는지 아니면 20쪽을 기준으로 풀었는지 분량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습을 16페이지 기준으로 했다 보니까 처음에 20페이지를 받았을 때 제가 시험을 또 처음 보다 보니까 원래 시험에서는 20페이지 주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나는 내가 연습하던 대로 해야겠다.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16페이지를 기준으로 평소 쓰듯이 쓰되 그 대신에 20페이지가 있으니까 오버데이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각 과목별로 페이지 수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이론이랑 법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실무는 제가 쓰면서 너무 짧아서 이래도 되나 생각이 들어서 실무는 이제 제가 11페이지인가 12페이지 정도 적었던 것 같고요. 정답을 쓰셔서 11페이지 쓰셔도 합격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건 또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 시험에서 글씨를 쓰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포인트만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길게 쓰면 괜히 틀린 말도 쓸 것 같고 잘못 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대로 풀되 이제 글씨를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에 좀 집중을 써보자. 충동차로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이다 보니까 시험지가 20페이지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난 지금 처음 하는 거고 생동차를 다들 목표로 하지만 저도 목표로 했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쏟아부어보고 그걸로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뭘 해도 일단 이번엔 내가 생각한 대로 해보는 게 맞다 해서 확신을 좀 더 가졌던 것 같고 스스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수험생활 중에 이거는 안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루틴이라든가 공부 방법론 또는 뭐 생활 습관? 저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말을 하나요? 저는 운동도 안 하고 이제 게임도 아예 안 하고 술도 거의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 참으면서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만약에 돌아가서 다시 해도 똑같이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후배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또는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저도 정말 어려웠고 그럼요. 되게 고민도 많으실 거고 스스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루하루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시다 보면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는 큰 게 돼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 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주위에 응원을 받았었고 그분들 덕에 저도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저도 진심으로 후배님들을 응원하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평가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How fast?